중국 경제 상황, 산업 트렌드, 기업 이야기까지 살펴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투자전략팀 김경환 팀장님 함께 하는데 오늘은 전화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침 이제 어제 중국에서 교육 관련주라든지 혹은 이제 또 규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급락을 했고요. 우리도 그 영향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궁금한데 그 배경이나 영향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제가 앞에서 이제 총평을 좀 해드리고, 오늘도 사실은 지금 중국 본토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반도체나 일부 전기차 제외하면 또 오늘도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평가를 좀 해드리고, 뒤에서 각각 시장이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 중국 시장 보셨던 분 입장에서 좀 아실 수 있는 게, 중국은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본토지 시장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과열이 좀 문제고요. 홍콩은 이제 아시는 대로 교육 규제나 빅테크 규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디레이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어제는 말씀하신 교육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홍콩 쪽이 발작성 급락이 좀 있었고, 본토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아 증시랑 다른 수급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얘네들 특정 주도주들이 이제 달리면서 갔던 장세가 이제 일부 과열이 되면서 소비재라든지 성장주들의 좀 투매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연동된 건 당연히 홍콩 증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 얘기를 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사교육 규제, 빅테크 규제 이런 것들이 시장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단계에서 두세 단계 더 깊게 들어가는 차원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정말 중국 주식 가져가야 되는 펀드가 아니라면 일단은 중국물을 거의 다 줄이고 보자는 투매 심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독점법 같은 경우도 이제 당초에 이제 단순 규제에서 데이터 안보라든지 지배구조라든지 또 어제 있었던 앱 규제 공포로 확산이 되는 부분들, 사교육 같은 경우도 억제 우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사업 영위 자체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한두 단계 더 가는 공포들이 결국에 앞으로 이 어떤 대중소비라든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좀 어떤 방해가 되는 것들은 좀 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에 이제 오늘은 헬스케어라든지 의료 서비스, 제약, 또 부동산 이런 주식들도 동반해서 좀 공포감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정책 카드들은 다 제시가 됐는데 정책에 대한 깊이나 앞으로의 상한선을 지금 시장이 모르고 있고, 또 중국 역외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ADR이라고 얘기하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홍콩이나 나스닥 상장 중국 ADR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관련 취약성까지 좀 있기 때문에 당장 투자 심리가 좀 진정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홍콩이나 중국이나 유일하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게 통화정책이나 펀더멘탈 환경이겠죠. 내수에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지수 전반적인 추세 하락보다는 전체적으로 특정 섹터가 이제 불러온 어떤 이 투자 심리 냉각이 좀 진정이 되면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는 다시 좀 회복세로 가진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한 섹터들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라든지 어제 이제 저희는 어떤 일시적인 일회적인 요인들로 해석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어제 하락문을 거의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경환 팀장님 얘기는 그거보다도 훨씬 좀 더 구조적인 주도주의 흐름 이런 거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중국 본토 증시에서 최근에 주도주는 뭐였고 그런 주도주 과열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일단 7월 달이 창당 100주년 이벤트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랑 특히나 정책관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격이 조정이 아무리 있어도 정책의 역방향이나 순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정책 방향성을 더 유심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4월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만큼 중국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공동 부유라고 해서 대중이 좋아하는 정책만을 쓰겠다. 그래서 B2C 형태로 최종 소비자가 가게인 쪽이거나 주민인 쪽으로 가는 어떤 기업들은 지금 부담을 받는 정책들을 사실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토와 홍콩의 이제 양상이 다른 이유는 본토에서 이제 최근에 과열인 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과 순방향인 애들입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배터리, 신재생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이 상해 과창판이나 심천 창업판 중심으로 해서 과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자료에서 전체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수급의 집중도나 소수 테마의 거래 대금 비중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은 중국이 2월 달에 한번 급락이 있었는데 2월 달 소비
소비재 중심으로 급락할 때 보면은 특정 소비재 그 거래대금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됐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CRO 이쪽 그 CMO나 제약 쪽 이런 쪽의 거래대금이 19.6%까지 올라가서 일단은 저희가 과열 경계콜을 지난주부터 좀 사실 드리고 있고 어제도 유사하게 반도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이 좀 과열된 테마들이라든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소비재가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본토의 경우는 보험이나 뭐 음식료나 의료 서비스 많이 빠지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인민을 상대로 하는 대중 소비재나 서비스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난 5년 동안 수급적으로나 혹은 1등 기업들에게 강자 독식 구조로 마진이 굉장히 높은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균열 현상들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의료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 이제 교육 다음에 다음 단계에 대한 우려들이 부동산, 의료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의 경우 주로 투자 많이 하셨던 소비재를 저가 매수를 당장 하는 전략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일부 과열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소재, 장비 뭐 이런 쪽에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조금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맞고 본토 시장으로 몰리는 자금의 흐름은 당분간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도주도 그렇고 주도주는 이제 성장주나 중소형주 이렇단 말씀이고요. 소비주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단기적으로 뭐 일봉을 보면 어제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뭐 한 주봉 추세를 보면 아직 추세를 훼손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은 해석도 저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전략은 네네. 어쨌든 조금 관망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노리는 투자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국 본토 증시하고 또 특히 본토 증시의 과창파이나 창업판으로 대변되는 이런 성장형 산업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책에 좀 순방향인 산업들이 많은 게 중국 본토 시장, 저희가 이제 CSI 300이나 상해 심천을 알고 있는 시장이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수급 관점이나 정책 관점에서는 같은 조정이 있다면 중국 본토를 사셔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요. 홍콩의 경우는 지금 현재 빅테크가 오늘도 좀 굉장히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제재 강도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시장 중정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좀 더 홍콩 쪽 관련된 항생 테크 지수라든지 빅테크 관련주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텐센트 사례를 보면은 시장이 저희가 이제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PER 이런 것들이 지난 5년 내 저점까지는 떨어졌는데 어닝이나 혹은 앞으로 PER이 얼마나 리레이팅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정책 환경이기 때문에 싸다라고 논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정말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라면 하반기에 노려봤을 때 단기 저가 매수로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거래대금 상황 여러 가지가 뭐 심각한 과열 상황은 아니고 본토 중심으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상향 기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산업을 고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소비의 경우는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 기존에 이제 음식료라든지 가전이나 중국 뭐 어떤 전기차 이런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 저가를 잡는다면은 일단 면세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좀 컨택형 서비스가 좀 아무래도 검증돼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는 제조기업들 쪽에서 이제 이런 그 반도체나 이런 쪽의 일부 종목을 압축하고 컨택형 소비재 같은 것들을 확대하는 전략을 본토 증시에서는 권고해 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홍콩이 훨씬 더 변동성이 좀 있어 보여서 싸다고 매수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뭐 설령 조금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관망해보자는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아쉬운 게 어떤 경제적인 뭐 이슈나 지표보다는 정치적인 이벤트, 뭐 정책에 따라 흔들리는 게 좀 아쉬운데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일정 변수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십시오.
네네. 뭐 정치적으로 지금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회의는 중앙정치국 회의라고 그래서 당의 수뇌부 1위부터 뭐 25위 서열 랭킹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분기마다 있고 4월 말, 뭐 7월 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코멘트를 통해서 이제 평을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번 주 아마 목요일, 금요일쯤 저녁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매번 이제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이제 통화정책, 재정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완화적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 정책은 뚜렷하게 산업 규제는 좀 타이트하게 갈 거고 거시 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회복세라고 좀 보실 수 있어서 좀 더 인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10월 달이 임기 10년 차가 되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의 뭐 결정 여부가 이제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정책과는 싸우는 전략은 좀 계속적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산업 쪽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치국 회의 같은 회의들을 좀 팔로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TV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신흥국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